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과 더불어 교사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부산교육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교육청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해당 교사는 과연 어떤 입장인지 남편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부인 되시는 선생님이 병가를 내셨다고 들었는데 상태는 어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서희초 사건 발생 전까지 좀 주기적으로 상담을 좀 받고 일상 회복을 하고 또 다시 교육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일상 회복을 좀 계속 준비하고 있고 서희초 사건이 좀 발생하고 나서 좀 너무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되고 동질감이 좀 들어서 네. 최근 들어서 사실 밤잠을 좀 설치는 일이 좀 많아졌고 이렇게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좀 시시해왔던 것 때문에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이 그동안 못했던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체적 상처는 어떻게 다 아물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신체적으로는 이제 좀 많이 괜찮아졌고, 예. 네, 심리적으로는 계속 상담을 받고 주기적으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병가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저희는 이제 방학 전까지였는데 이제 이렇게 복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지금 그 인터뷰를 하고 계시니까 남편 되시는 선생님도 그 교사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 문제를 뭔가 다시 여쭙는 게 죄송스럽기는 한데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의 좀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잠깐 좀 설명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문제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사실은 교육 현장에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월 새학기 시작할 때부터 좀 지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좀 이어졌긴 했는데 그동안에는 학생들 간의 어떤 갈등들이었고 그 학생들을 저지하려고 하다가 3월에는 가슴뼈하고 턱에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병가를 내고 이제 치료를 받고 다시 복귀를 했었는데 6월에는 이제 심지어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학생의 이제 행동을 좀 저지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 선생님이 와서 뭐 얼굴이나 몸 같은 것을 무차별로 이렇게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월에 그 선생님에 대한 폭행과 6월의 폭행은 같은 학생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겁니까? 예,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던 거예요, 이 학생은? 저희도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뭐 학부모와 함께 또 상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종합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는지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뭐 저희가 정확하게 왜 그런가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고 그냥 이제 아이가 이제 치료 혹은 뭐 상담을 받아서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학생 학부모 측으로부터는 좀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가 보도를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된 이후에 연락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일들이 주로 발생하면 저희가 이제 뭐 상담교사하고 함께 해가지고 연락을 하긴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고 사과는 하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3월에 그러니까 그 1차 사건이 있어서 가슴뼈와 턱에 이제 그 타박상을 입으셨고 맞습니다. 6월에는 아예 가슴뼈가 골절이 된 거잖아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자면은 6월에는 사실 가슴뼈가 골절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얼굴과 몸 전체를 이렇게 맞게 되어서 그런데 진단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3월에는 가슴뼈에 이제 가슴뼈가 이제 골절됐다는
것을 의심을 받았고 엑스레이 상에서 조금 나와서 그걸 뭐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CT를 촬영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그냥 턱뼈랑 가슴뼈만 있었고 이번에는 사실 이게 뭐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좀 이제 그 정도가 심한 타박상.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사실 뭐 부상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3월에도 그 교사 폭행 사건이 있었고 6월에도 있었는데 네네. 교권 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뭘까요? 그 교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과의 문제를 교권보호위원회로 사실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네. 가능은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것으로 학부모가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되면 학부모의 뭐 보복성이거나 무고성 아동학대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이 들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교직에서 바로 직위 해제가 됐고 이런 모든 각종 신고나 그런 것들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교사들은 좀 회의감하고 좀 무력감하고 좀 좌절감들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것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아동의 문제 행동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이런 문제 행동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들은 교사의 사명이라 생각했고 당연히 이게 교사가 이제 열정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면서 지도해오는 게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해왔는데 네. 이런 것들을 그 학부모님이 오해하셔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또 민원의 소지가 되면 교사로서는 되게 큰 자괴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이제 지켜보는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3월에 그 폭행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를 해서 네네. 이때 회의에서 무슨 결과가 나왔으면 6월에 또 이런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을 교사가 이제 학부모랑 학생과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그 좋은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학생이 올바르게 교육 활동에 들어가고 학급에 포함돼서 지낼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상담하면서 이야기하고 계도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것 같고 이거를 뭐 저희가 신고를 하거나 뭐 교보위를 열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 계도하려고 하는 반응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제 나온 그 소식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이 직권으로 오는 7일에 지금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일단 좀 어떻게 환영하는 입장이세요? 어떤 입장이세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해주신 것이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교보위를 신청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와 저희 개인 교사 간의 어떤 갈등으로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그것들이 아까 고민하고 있는 아동학대나 그런 것도 아동학대 신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저희를 뭐 지원해주신 지원청이나 이런 분들이 대신해서 이런 것들 문제를 확인해서 그 교보위를 열어주신다면은 저희로서는 좀 뭔가 꼭 필요한 과정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에 사실 그렇게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건데 그 피해 선생님이 본인이 직접 교권보호위원회 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교보위를 열어주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럼 좋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교사가 피해를 받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 과정은 다 알고 있고 절차도 다 있지만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와서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교육활동을 뭐 이런 자그마한 일로 저희가 이렇게 피해받는다는 것이 교사로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모두 교사 혼자서 다 뭐 조사받고 저희가 더 증명해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저희 일상에서는 버겁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교육청이나 기관에서 이 일들을 좀 이렇게 대리해서 해주신다면은 그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보위가 열리면 여기서 어떤 조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저희가 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제일 큰 것은 뭐 전학이라는 상황이 제가 전학조치. 알기로 전학조치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뭐 이거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제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아이의 어떤 상태나 그런 것들을 공감하는 어떤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서 사실 전학이 안 될 가능성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아이와 마주하게 돼야 되고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학부모의 그 다음 일에 대한 어떤 보복성이나 어떤 뭐 이렇게 신고나 민원들에 대한 좀 처리하고 좀 머리가 사실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직권으로 교보위가 소집이 됐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그 학부모 측에서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아니, 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점을 좀 고려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교사 노조에 좀 도움을 받아서, 예. 뭐 변호사님도 좀 만나 뵙고, 예.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이제 재정적 지원도 좀 해주신다 하고, 법률팀도 이제 지원해 주신다 해서, 이런 점들은 좀 이렇게 변화하는 느낌이 들고, 교사로서는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결정이 내려질지 저희도 좀 그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보고 뭔가 추가 소식 좀 전하도록 하겠고요. 어려운 인터뷰 네네. 이렇게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조용하십시오. 네. 자,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교사 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